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 원장입니다. 저 오늘 약간 파김치 느낌 아닌가요? 하루 종일 오늘 열심히 달렸어요. 저희 병원이 이제 개원한 지 6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성형외과 여성 전문의로서는 그래도 조금 이른 나이에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처음에 입술 필러로 엄청 유명해졌는데 요새 이제 저희 병원은 입술 필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술이나 수술로도 많이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수술과 시술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오늘 약간 예전에 찍었던 주제이긴 한데 복습하는 느낌으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하안검이에요. 오늘도 하안검 오전에 수술을 몇 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수술도 예약하고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 눈 주변 수술 중에 거의 호불호 없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눈밑지방 재배치랑 하안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어떤 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는지 그 수술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어떤 기준 그리고 적응증 그리고 경과 수술 방법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밑지방 재배치랑 하안검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눈밑이 뭔가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 싶으면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모두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냥 피부에 어떤 뭐 노화의 다른 사인, 뭐 잔주름이나 뭐 안륜근 이렇게 늘어지는 거, 눈물고랑이 뭐 쉽게 깊게 패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방만 튀어나온 경우는 결막을 통해서 그 지방 주머니만 만져주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조금 적응증이 되는 나이 연령대가 30대 중후반에서 조금 피부가 두꺼운 40대 초반까지 그 정도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에 적응증이 되시는 것 같고 그 지방이 튀어나오는 거 외에도 눈 밑에 잔주름이 있고 눈물고랑도 깊게 파이시는 분들은 이제 하안검이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두 수술의 차이점이 뭐냐? 눈밑지방 재배치는 지방만 만져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겉에 피부를 째거나 그 째고 나서 봉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소작기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눈 밑에 이제 결막이 있죠. 빨간 핏줄이 보이는 이 결막을 통해서 지방 주머니에 접근을 해서 지방을 이제 주머니에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터뜨리지 않고 꺼져 있는 눈밑고랑에 다시 이제 깔아주는 수술이 눈밑지방 재배치고 하안검은 지방 주머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덮고 있는 피부나 또 그 밑에 있는 근육까지 늘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으로 절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하고 또 근육도 살짝 분리를 해주고 지방 주머니도 다시 재배치를 해주고 근육은 늘어져 있으니까 어디 딱딱한 곳에 고정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 여기 외안각 측에 골막이 있거든요. 찔긴 골막. 거기에 근육을 다시 묶어주고 또 늘어져서 남아있는 피부는 일부 제거를 해준 다음에 다시 꼬매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은 일주일 후에 봉합살을 제거를 해야 되고 눈밑지방 재배치는 사실 수술 후에는 따로 처치를 해줘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평소보다 눈물이 조금 많이 나오시거든요. 결막에 이제 자극이 되니까 눈물이 많이 나오고 피가 약간 섞여 나오기도 해요.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고 뭐 항생제 안약 같은 거를 넣고 그냥 기다리면 붓기도 빠지고 예전에 나를 이제 좀 신경 쓰이게 하던 지방 주머니가 이제 말끔하게 사라져서 매끈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는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되긴 하는데 앞볼에 살이 없고 피부가 굉장히 얇고
약간 돌출눈이에요. 근데 이제 피부에 뭐 잔주름이나 뭐 눈이 많이 늘어지지 않고 나이도 젊은데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눈가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재배치만 해도 전체적으로 눈 주변에 조직이 너무 얇고 없어서 좀 더 볼륨을 만들어주면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미세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조직을 좀 도톰하게 해주면 좀 퀭해 보이거나 조금 푹 꺼져 보이거나 오목해서 그림자지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안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쪽에 있는 지방을 최대한 재배치를 하고 근육을 당겨도 이 중안면 자체가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은 여기가 그림자 가지고 좀 퀭해 보이는 게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안면을 같이 이제 끌어당겨 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조직이 너무 없고 뼈가 너무 쑥 들어가 있는 분들은 미세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수술을 한번 할 때 좀 더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하안검은 이제 겉으로 째는 흉터가 그 절개선이 있으니까 이게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지, 또 예전에는 이제 눈이 뭐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흉터 같은 경우는 절개선은 한 최대 3개월 정도까지는 붉은기가 조금 보일 수 있지만, 이 붉은기의 원인이 절개선에 혈관이 새로 자라나면서 붉은기가 많이 보이는 거라, 조직이 충분히 재생이 되고 나면 그 신생된 혈관들은 다 사라지면서 붉은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요. 또 눈이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다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눈이 뒤집어지는 원인은 일단 눈가에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건판도 있고 피부도 있는데 이 속에다 잡고 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근데 피부가 얇은 분들은 그런 인대도 쉽게 되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안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이렇게 당겨보고. 근데 이 탄력이 너무나 약하신 분들이면 미리 말씀을 드려요. 피부를 너무 타이트하게 제거를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자칫 조금 여기 점막이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한 게 조금 오래 가실 수 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예전에 눈이 많이 뒤집어진 원인은 아까 제가 피부도 뭐 일부 절제하고 근육도 분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는 피부를 잘라낼 때 근육은 꼭 세이브를 해야 돼요. 요새는 아마 대부분은 다 근육을 잘 세이브 하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 눈가 피부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근육이랑 피부를 한 덩어리로 같이 늘어진 조직이라고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수술 후에 애교살도 사라지고 또 이제 탄력이 없는 분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이제 피부와 근육을 잘 분리해서 근육은 한 올이라도 빠짐없이 그대로 남겨두고, 남은 근육은 이제 골막, 아까 말씀드린 골막에 탄탄하게 고정을 해주고 늘어진 피부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연세가 80세 이상이면서 가만히 있어도 자체 탄력이 떨어져서 약간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해도 피부가 조금 탄탄하고 조직이 조금 질긴 분들은 뭐 연세나 그런 거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담 후에 이제 내 눈밑을 좀 밝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셔도 회복 기간이나 인상이 바뀌는 거에 큰 걱정 없이 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